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혼자 남은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이들은 다들 자기 삶을 살고 있고 친구들은 바쁘거나 멀리 살고 있어서 매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뭔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취미가 있었죠. 처음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게 제 노후를 완전히 망쳐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고백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오는 시간의 공허함과 외로움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젊었을 땐 회사와 바쁜 일상이 나를 채웠지만 은퇴 후엔 그 모든 게 사라지고 나만 남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취미나 새로운 활동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취미가 꼭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왜 은퇴 후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한 취미가 오히려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상황을 피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인사이트와 현실적인 사례들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은퇴 후 외로움 그리고 잘못된 달램. 은퇴를 하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하루 중 혼자 보내는 시간이 크게 늘어요.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 떨어져 살거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좁은 분들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더 쉽게 사로잡히죠. 이때 취미나 새로운 활동이 외로움을 달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취미냐와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거나 자극적인 것에 몰두하다 보면 정신적,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취미 자체가 고립을 더 심화하거나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도 있죠. 사례 1 67세 김씨, 온라인 게임에 빠져버린 은퇴 생활. 김씨는 67세의 은퇴자입니다. 회사에서 은퇴 후 갑작스러운 외로움과 무료함에 지쳐 친구도 없이 혼자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을 통해 접한 온라인 게임에 빠지게 됐죠. 처음엔 단순히 재미삼아 시작했지만 점점 게임에 매일 몇 시간씩 빠져 지내게 됐고 게임 내 아이템 구매 등 지출도 늘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게임에 몰입하면서 실제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줄어들고 건강까지 악화됐다는 점입니다. 김 씨는 점차 가족들과도 거리감이 생기며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전문가 상담까지 받게 됐죠. 사례 2 62세 박 씨, 과도한 골프 투자로 경제적 부담 가중. 박 씨는 은퇴 후 활발한 노후 생활을 위해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산책 겸 가볍게 즐겼지만 주변 지인들이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점차 장비 구입, 골프 레슨, 회원권 구매 등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어요. 그 결과 은퇴 자금을 계획보다 훨씬 빨리 소진했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주변에 골프를 즐기는 친구들은 많았지만 박 씨는 자신이 투자한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즐거움보다는 부담감이 커져 가는 현실에 괴로워했죠. 사례 3 70세 이 씨, 주식 투자로 무리한 재테크 시도. 이 씨는 평생 직장 생활 후 은퇴한 뒤 노후 자금 운용을 위해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성공 사례를 듣고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큰 금액을 투자하며 욕심을 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투자 경험이 부족했고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지 못해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스트레스와 걱정이 심해지면서 건강까지 악화됐고 결국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취미는 치유와 활력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정신건강 전문가 김민수 박사는 은퇴 후 취미가 중요하긴 하지만 자신의 심리 상태와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빠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취미는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자기 자신을 돌보는 활동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재정 전문가 이은영 씨는 은퇴 후 재정 계획 없이 취미에 과도한 돈을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취미 활동은 예산 내에서 즐기고 무리한 투자나 소비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취미 선택과 관리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 후 취미가 외로움을 달래는 진짜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째, 취미는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할 수 있는 활동이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동호회, 봉사활동,
수업 참여 등 직접 사람들과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취미가 정신 건강에 긍정적입니다. 둘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취미 예산을 미리 정해두세요. 무리한 지출은 장기적으로 노후 생활에 큰 부담이 됩니다. 셋째, 자신의 신체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몰입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넷째, 취미를 즐기면서도 가족과 친구 혹은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은퇴 후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작한 취미가 때로는 삶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참 씁쓸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분명히 다를 거라 믿어요. 무조건 무언가에 몰입하는 대신 나 자신과 나의 환경을 잘 살피며 건강한 취미 생활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나 늙어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엔 여러분의 노후를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때로는 작은 소통과 쉼을 통해 건강한 외로움 극복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서 은퇴 후 취미가 때로는 삶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와 실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좀 더 전문가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정보와 팁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내용을 통해 독자분들이 실제로 적용하고 대비할 수 있게끔 말이죠. 1. 은퇴 후 취미 선택 왜와 어떻게가 가장 중요해요. 먼저 취미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이걸 하려는가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려고? 아니면 사회적 관계를 넓히려는 건가요? 내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인가요? 이유에 따라 맞는 활동과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 외로움을 달래려고 한다면 혼자 집에서 하는 온라인 게임보다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함께하는 봉사활동이나 산책 모임 같은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게 만들어주니까요. 2. 재정 관리 무조건 예산 내에서 즐기기. 많은 은퇴자들이 취미에 들어가는 비용을 과소평가하곤 해요. 하지만 장비, 레슨, 모임비, 교통비, 심지어는 관련 용품 구매 비용까지 생각보다 훨씬 크거든요. 예를 들어 골프를 취미로 삼으면 한 달 레슨 비용이 10만 원 정도는 기본이고 회원권 비용이나 장비 구입 비용은 수백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 은퇴 후 골프에 빠진 60대 남성 A씨는 취미에만 한 달에 50만 원 넘게 쓰다가 생활비에 큰 부담이 됐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취미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즐기는 겁니다. 이를 위해 매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꼼꼼히 점검하고 여유 자금을 얼마나 쓸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3. 건강 관리, 내 몸에 맞는 활동 고르기. 취미 활동이 건강에 좋으려면 본인의 신체 상태와 체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지나친 활동은 오히려 부상을 불러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무릎이 약한 분이 갑자기 등산이나 장시간 걷기를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경우 수영이나 스트레칭 같은 관절에 부담을 덜 주는 운동을 추천하죠. 또한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너무 혼자서만 하는 활동은 자칫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심화시킬 수 있으니 적절히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활동을 병행하는 게 좋아요. 4.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 취미 시작 전 자기 점검표 만들기. 왜 이걸 하고 싶은가? 얼마나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 있는가? 내 몸 상태는 어떤가? 를 적어보고 현실적으로 점검하세요. 예산을 월별로 정해두기. 취미 활동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절대 그 이상은 쓰지 않도록 스스로 규칙을 만드세요. 시간 배분 조절하기. 하루 몇 시간, 일주일에 몇 번 취미 활동을 할지 계획 세워서 다른 일상과 균형 맞추기. 사회적 활동 병행하기. 동호회, 지역 모임, 봉사활동 등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정기 건강검진. 필수. 취미 활동으로 신체적 변화가 생기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5. 주의할 점. 과몰입주의 즐거움이 스트레스로 바뀌면 취미가 독이 됩니다.
몸과 마음의 신호를 잘 살펴야 해요. 재정 부담 경계 은퇴 후엔 소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리한 지출은 곧바로 생활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외로움만 피하려는 무리한 활동 금지.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려고 무작정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지 말고 자신의 성향과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세요. 6. 사례를 통해 다시 생각해 보기. 박 씨처럼 골프를 즐길 땐 주 1회, 한 달 최대 10만 원 예산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활동했습니다. 또 지역 골프 모임에 가입해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즐기면서 사회적 연결도 늘렸죠. 김 씨 사례처럼 온라인 게임에 빠진 분들은 게임 시간을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앱을 활용하거나 가족과 약속을 정해 시간 관리를 하며 문제를 예방했습니다. 이 씨처럼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문가 상담을 받고 은퇴 자금 중 1015% 이하만 투자하는 안전한 범위를 설정해 무리한 투자를 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취미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취미가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재정을 압박한다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얼마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잘 알고 계획을 세우고 주위와 소통하면서 즐기는 취미생활만이 진짜 외로움 달램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더 구체적인 취미별 정보나 재정 건강 관리 팁이 필요하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은퇴 생활은 더 풍요롭고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